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2월 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이야기, 2년 유예 동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금이 굉장히 불장이잖아요. 자,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더리움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니 마니에를 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느냐 마느냐, 사실상 저는 왔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코인 마켓캡이라던가 코인 개코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테마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고, 최근에는 AI 메타가 굉장히 또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채널에서 언급드렸던 코인들도 굉장히 잘 오르고 있고, 샀던 노드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잘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투자자 분노 부른 가상자산 과세 한 발 물러나서 2년 유예 동의를 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송은 정치적인 견해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가상자산 투자자로서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에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가상자산 세금 과세 이 부분이 정말로 이슈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이라는 분야가 부동산도 그런 것 같고, 정부 정책이라는 게 정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노드 프로젝트라고 치면은, 그럼 이 노드 프로젝트는 대체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에어드랍, 뭐 NFT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해킹을 당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세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국세청이 추징을 했을 경우에 돈을 번 내역에 대해서 인증하는 부분은 스스로에게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에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호를 제대로 받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투자자 본인에게 다 맡기는 것, 뭐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직 자산이라고 특정 지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미리 대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들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2년 유예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었다. 왜냐면 현재 미비한 상태니까. 그리고 당장 다음 달부터 과세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은 저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유예가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마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최근 유입이 돼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잘 뭔지 모르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이 코인마켓캡 하나만 제대로 사용을 해도 불장을 보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카테고리별로 현재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핫한 분야가 밈 분야가 있고, 솔라나 생태계, AI 분야, 뭐 게이밍 분야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핫하진 않지만, 그리고 게이밍, RWA, 데핀, 뭐 AI 밈, 요즘에 또 AI 밈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핫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쭉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잘 몰라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들어와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코인 말고도 잘 가고 있는 코인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이 가고 있어요. 뭐 최근에 또 이제 베이스 체인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트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 체인에서 대장격인 밈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솔라나에서 밈이 잘 가니까 야 그러면은 솔라나 말고도 솔라나만큼의 잘 나가는 체인들 뭐 아니면 수이 뭐 앱토스 아니면은 뭐 베이스 이런 체인들 이제 막 나와서 잘 나가는데 이런 체인들에서 나온 밈코인들도 솔라나에서 나온 밈코인만큼 가격이 잘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우리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수익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누구나 내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꼭 이렇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렛 말고 디젠이라는 코인을 사서 좀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 아이디어가 뭐 다 언제나 맞는 건 아니니까 하나씩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이 가상자산 투자 실력을 좀 키워 나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AI 분야에서도 특히 AI 코인들이 대부분 다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함께 노드 세일에 참여했던 뭐 AGI,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도 가격 흐름 괜찮습니다. 가격 흐름 잘 되고 있고, 뭐 그때 당시에 그 델리시움이랑 같이 올라갔던 월드코인이라던가, 제가 저번 영상이었나요? 한 2주 전쯤에 그 영상 올리면서 밈코인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으니 좀 중소형에서 중대형 AI 코인들이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AI 분야에서 AI 에이전트라는 그 분야가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사실 이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도 AI 에이전트라는 그런 이제 그런 프레임 속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라는 그 테마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2의 델리시움이다, 제2의 델리시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유명하게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게 에이전트 레이어였습니다. 에이전트 레이어가 저는 진짜 괜찮게 봤었는데, 초반에 가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실망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주면서 사실 지금이 이제 불장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노드를 먼저 샀던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전 불장이 끝난 시점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드를 투자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이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 노드를 투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투자도 반영하시면 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 상장을 할 때 높은 곳에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상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격이 내려갔다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하락을 하다가 쭉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불장을 만났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1차로 이제 엑싯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모았다가 또 올라갈 때 이제 여기에서 고평가 영역에서 매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미래를 봐보자면은 불장이 끝나고 나서는 또 쭉 내려가요. 근데 쭉 내려가기 전에 저는 매일매일 전량 매도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매일매일 그냥 정말 이 돈 진짜 팔아서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팔면은 전 이게 되게 효과적인 매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돈 팔아서 뭐 하냐, 귀찮아서 못 팔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부터는 쭉 모아서 그 다음 불장, 여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 불장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 다음 불장 때 또 모았다가 팔면 된다. 이 전략으로 노드 프로젝트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1-2년 후에 불장이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테마가 밸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그려보면은요, 자, 알트코인 차트 토탈 2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거든요. 전체 자금이 들어오는 정도가 계속 전 고점을 능가하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 알트코인이. 그래서 이 불장을 만났을 때 같이 올라가 주는 코인이 된다고 하면, 불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밸류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불장 끝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은 불장이 끝나고 나서 계속 가격이 내려가더라도요, 계속 내려가도
굉장히 많은 거품이 여전히 껴있기 때문에 그 껴있는 구간 동안 노드 소유자들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갈라 프로젝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뭐 델리시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거 말고도 이번에 나온 프로젝트들 중에 뭐 에이셔라던가 뭐 카브라던가 뭐 자이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소유자분들도 분명히 큰 수익 플러스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비트코인과 도미넌스 차트 보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놓고 보면, 자, 주봉, 전고점을 넘은 후부터, 현재 주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3주 동안 상승 중이라는 건데, 과거에 보면, 전고점이 넘은 후부터는 거의 쉬지 않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이때는 6주 정도 계속 올라갔던 걸로 보이고요. 21년도에도 거의 1, 2, 3, 4, 4주 동안 계속 올라갔던 걸로 보이네요. 근데 말이 4주지, 4주면 한 달이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주봉 마감이 양봉이라는 거는 진짜 계속, 심리적으로는 진짜 계속 오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슬슬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 지금의 하락은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아, 진짜 지금 내려가는 게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연도 24년 2월, 3월도 불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하락을 할 때, 건강한 조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하락할 때도. 근데 사실상 이때 하락할 때, 저도 그렇고, 진짜 이게 그대로 하락할 줄 진짜 예상 못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시장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근데 건강한 조정이라고 외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역시도 근데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치만 이제 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리테일단에서 자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상 리테일단에 있는 돈이 이 시장에 다 들어오려면은 큰 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물론 이제 포모가 와서 그냥 들어간 자금도 있을 테지만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락하면 두고 봐라, 내가 꼭 사줄 테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만큼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돈이 아직 다 시장에 들어오진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도미넌스 차트가 명확하게 저는 하락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때랑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년도 12월에, 굉장히 비슷한 차트 패턴이 있었는데, 자,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굉장히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알트 불장이 처음 시작할 때, 이때와 상당히 비슷하게 전 보이고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당시 분위기가 지금이랑 정말 매우 비슷했어요. 비슷한 게 어떤 게 비슷하냐면요. 첫 번째로, 사람들의 심리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순환매가 비슷했고요. 그리고, 자, 비트, 이더, 가격 흐름이 비슷했어요.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아주 세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분위기가 진짜 너무 많이 비슷합니다. 너무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과거 패턴과 달라졌다, 과거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아주 많다. 물론 이제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밈 시장이 갑자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커졌다라던가, 뭐 AI 밈, 뭐 슈퍼사이클이라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결국에 이제 트랜잭션이 잘 나오고,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체인들 역시도 가격이 잘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전과 시황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사이클과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 가상자산 시대에서는 되게 잘 맞거든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번에는 덜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 역시도 여전히 유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도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채널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불장에 너무 또 조바심 내지 마시고 포모 오지 마시고 개인의 주관과 개인의 생각, 개인의 확실한 투자 신념에 맞게 투자해 나가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